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팩토리입니다. 앞서 작성한 코드는 영어 컨텐츠만 있었는데 한글 컨텐츠도 추가한 후 브라우저에서 한글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롬은 속도 향상을 위해 무리하게 캐시된 파일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놓고 새로 고치면서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양한 브라우저 화면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OS마다 언어에 따라 폰트의 기본 설정이 다르고 브라우저별로도 기본 폰트가 다릅니다. 특히 웹킷 기반 브라우저의 기본 시스템 폰트가 세리프라서 한글도 바탕체 혹은 명조체에 해당하는 폰트로 출력되어 이질감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리프는 인쇄물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모니터에서는 살짝 꺼기는 획 표현이 매끄럽지 못해 많은 운영체제에서 산세리프에 해당하는 고딕체 혹은 도둠체 폰트를 주로 사용해왔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산세리프 폰트에 익숙해져서 세리프 폰트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인쇄물도 산세리프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브라우저들이 있지만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블링크 엔진, 그리고 게코 엔진과 웹킷 엔진에 해당하는 브라우저 한 개씩만 있으면 됩니다. 웹킷 엔진의 브라우저는 사파리가 주로 사용되는데 사파리는 맥OS용으로만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눅스 환경이라면 그놈 웹으로 웹킷 엔진의 브라우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는 서버와 동일한 환경을 구축하면서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리눅스가 개발 환경으로는 최상의 운영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윈도우 OS가 주로 사용될 때는 다국어도 고민하지 않고 한글 윈도우 환경만 고려된 굴림 혹은 도둠 등의 폰트를 설정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OS와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OS 환경의 폰트만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즉 맑은 고딕으로만 설정한다면 맥OS에서는 해당 폰트가 없어서 여전히 세리프 폰트로 보여집니다. OS에 맞는 폰트들과 범용적인 폰트들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디에만 설정하면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지만 버튼과 입력 등의 일부 엘러먼트들은 부모 엘러먼트의 스타일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설정해야 합니다. 한글 폰트는 대부분 한자와 일본어 글리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 폰트만 설정한 상태에서 한글이 아닌 글자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글자는 시스템 기본 폰트로 보여지게 되어 전체적으로 산세리프 글자인데 중간중간 세리프 글자가 보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언어 설정을 바꿔도 글자체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좋으므로 한글보다 영어를 먼저 설정하면 좋습니다. 즉 영어, 한글, 한자, 일본어 등의 순서로 산세리프 폰트들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다국어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상태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글자체가 비슷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브라우저들의 기본 폰트 크기는 12포인트에 상응하는 16픽셀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의 문서 작성 시 보통 폰트 크기를 10포인트로 작성하는데 10포인트에 상응하는 크기가 13픽셀입니다. 따라서 PC 환경에서는 13픽셀에 맞추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13픽셀은 작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화면의 링크나 버튼들을 손가락 터치로 조작해야 하는데 작으면 정확한 터치가 힘듭니다. 13픽셀로 할지 16픽셀로 할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개발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엔드유저가 타깃이라면 모바일을 통한 컨텐츠 소비가 많으므로 16픽셀이 보다 부합할 수 있고 기업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오피스 환경에 맞춰 13픽셀로 하는 것이 부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상도가 점점 커져서 오피스 작업 시에도 100% 비율보다는 더 확대해서 사용을 많이들 하므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도 시원시원하게 16픽셀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6픽셀로 하겠습니다. 버튼과 입력 등의 일부 엘러먼트들은 폰트 크기도 부모 엘러먼트의 스타일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에 상응하는 픽셀 크기가 기본 폰트 크기인데 동일하게 16픽셀로 설정했습니다. 버튼과 입력 등의 엘러먼트들은 글자들을 감싸는 영역이 더 있어서 이들 엘러먼트들을 인라인으로 문장 안에 같이 사용하면 이들이 있는 라인만 위아래가 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 문장 안에 같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입력 폼으로 구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들도 같은 폰트 크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글자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사실 초기 PC는 72ppi 정도의 해상도였기 때문에 1인치에 72개의 픽셀이 들어가는 정도였고 반대로 1픽셀은 종이로 인쇄했을 때 72분의 1인치 크기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96ppi 해상도로 제품이 출시되었지만 그렇다고 1포인트를 96분의 1인치로 바꾸면 기존 문서의 단위들과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해상도는 120ppi, 125ppi, 150ppi, 300ppi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해상도는 200%, 300% 등으로 화면 비율을 조정해서 사용하므로 이들은 다시 DIP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A4 용지를 모니터와 나란히 놓으면 글자 크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PC 화면과 종이 화면을 실제 비율로 맞추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PPI를 실제가 아닌 가상의 비율로 고정할 필요가 생겼고 과거부터 전자문서 작업을 많이 해왔던 맥OS에서는 오피스와 같이 인쇄문서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72ppi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대체로 96ppi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맥OS의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1포인트가 1픽셀이고 그 외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1포인트는 1.3333픽셀이 됩니다. 즉 10포인트는 13.3333픽셀이 되고 반올림에서 13픽셀이 상응되는 크기입니다. 100% 비율에서 포인트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지 맥OS의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 비율을 130%로 확대하면 다른 OS와 작업하면 크기도 같아지고 폰트 크기도 같게 됩니다.
반대로 윈도우의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 비율을 75%로 축소하면 맥OS의 작업 환경과 동일하게 축소됩니다. 반면 웹브라우저들은 OS에 상관없이 모두 96ppi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브라우저에서 10포인트는 13픽셀이고 12포인트는 16픽셀입니다. 그러나 PDF 변환 등의 모듈에서는 96ppi가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PPI에 따라 다르고 같은 PPI의 OS이더라도 애플리케이션마다 가상의 PPI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폰트 크기는 포인트보다는 픽셀 사용을 권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